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방 소개받은 에이전의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짧지만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저랑 같이 이곳저곳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몸은 여기 있지만 저랑 같이 막 이곳저곳 많이 갔다 올 거예요. 서울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갔다 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전국 각각으로 뭐 세계 다닌다고 너무 바빴다고 그런 우스갯소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요 이런 일이 있어요. 서울에 한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엄청 놀래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버스를 딱 탔더니 제가 줄였어요? 제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 버스를 딱 탔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서울의 관거리를 달리는 버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은 지금 보면 운전자가 핸들을 안 잡아요. 기사님 저거 지금 핸들 안 잡고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운전대를 잡지 말래요. 서울시. 네, 운전하는데 핸들을 잡지 말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서울의 관거리를 달리는 버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입니다. 노선버스 심야 A21을 달고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손님이 진짜 많이 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지금 타는 사람들이 약간 설레임 반, 걱정 반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타요. 왜냐면 앞에 차가 있으면 버스가 갑자기 막 쓰기도 해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하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버스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챗GPT라고 혹시 아세요? 써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챗GPT 같아가 요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챗GPT랑 끝말잇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챗GPT랑 한번 해볼게요. 흉으로 받았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팅으로 받았습니다. 균불린이 대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하나가고 세림을 더블린으로 하겠답니다. 바로 린듐 갈겼습니다. 서로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균돌이를 이리듐으로 받아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어봤습니다. 진짜 있나 싶었습니다. 검색해봤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막 던져봅니다. 그냥 뒤에 균만 붙입니다. 원소기호까지 주면서 있다고 우깁니다. 저보고 없답니다. 필살기 북녘을 갈겼습니다. 역바다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북극에 있는 바다랍니다. 안 나옵니다. 흉산 화물을 또 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말잇기 하면요 챗GPT가 요즘 없는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절대 안 틀려. 그래서 요즘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챗GPT도 요즘 발전돼가지고 그치 맞아. 요즘 IT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들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 때도 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수능 영어 영역을 갖다가 예고 풀으라고 해볼 거예요. 챗GPT한테. 수능 영어를 해봅니다. 수능 영어는 주어진 지문을 해석하고 문장을 집어내는 능력, 즉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어 이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언어 이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판단했죠. 2022년에 치러진 이 시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도 이 시험을 고르게 한 주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한 문제만 맛보기로 풀어볼까요? 정답인데요? 이게 왜 정답인지를 물으면 주절주절 답변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의 문제를 입력하고 답을 얻는 방식으로 이 친구의 점수를 확인해보니 무려 71%의 정답이에요. 등급으로 환산하면 3에서 4등급을 입혔습니다. 영어 응시다 24만 명보다 얘가 더 잘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만 명보다는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챗GPT가 문제도 잘 맞추는구나.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챗GPT한테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요. 만약에 내가 학원 안 가고 챗GPT랑 공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챗GPT한테 아까 봤던 이런 영어 문제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쭉 하면 뭐가 답인지를 갖다가 얘가 막 얘기해주고 그 다음 밑에 해설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가 아까 끝말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도 풀어보니까 얘가 가끔 거짓말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지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틀린지 안 틀린지 알아야 돼.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좋냐? 사실 요 질문을 갖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이제는 문제집을 안 사도 그냥 무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딱 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니까 위하고 비슷한 지문과 문제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배우려고 한다 그랬을 때 굳이 뭐 학습지를 사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거나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제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요즘 이번에 가수 10cm라고 혹시 아세요? 네, 가수 10cm라고요. 이 노래 불렀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 말해주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걸까. 이 노래요. 근데 이 노래 작사 작곡이 누구냐면 챗GPT예요. 인공지능이 작사랑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안 믿겨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챗GPT 쓰실 때 너는 국내 뭐뭐에 뭐뭐뭐야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지금 노래 만들어야 되니까 작곡가라고 한 거예요. 주제를 추천해줘라고 한번 주제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고. 인공지능이 추천한 주제 가운데 사랑 이야기를 듣고 다시 주제에 어울리는 코드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코드 진행을 좀 먼저 뽑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와. 되게 제목에 따라서 코드를 다 바꿔줬는데. 뭐가 그렇게 쉽냐? 다 전문가들이 이 얘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쉽냐고. 그러면 이거 만드는 과정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좀 보니까 주제 추천해달라 했더니 주제를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추천해줬어요. 이 중에서 2번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거 재밌네. 이걸로 한번 코드 뽑아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가 또 코드를 뽑아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한번 가사도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 여러분들 가사 만들 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렵죠. 그런데 얘는 막힘이 없어요. 써줘. 그러면 쭈르르르 이렇게 막히지 않고 이렇게 딱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다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들어서 공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얘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 아까 잠깐 짧게 들렸는데 더 길게 들려드릴까요? 네, 오늘은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가 선생님이 사실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아마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릴까요? 안 들려드릴까요? 들려줘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챗GPT가 작사 작곡한 노래. 마음이 따스하지 않다는 걸 이게 저기 내가 만들어왔네. 디지털로 너와 나의 사랑은 디지털로 너와 나의 사랑을 이어줘. 모든 게 변해가고 세상은 떠나가지만 하지만 이 사랑은 언제나 남아있을 거야. 노래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만드니까 와 요즘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다 보니 막 서점 가도요 책 보면 막 이렇게 챗GPT가 책을 썼다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은 책 소재에 그치지 않고 어여시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작가가 챗GPT예요. 이거 진짜로 파는 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파는 책이고요. 17,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책 제목 보세요.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이거 만드는데 책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인쇄 제하고 38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엄청 요즘 인공지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갖다가 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사건, 혹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이라고 아세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물어보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챗GPT는요. 맥북을 던진 사건은 유명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챗GPT는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용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강으로 던진 사건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챗GPT가 원래 있던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거짓말. 근데 챗GPT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진실인 거 마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우리가 이 IT의 발전에서 내가 옳고 그른 거를 갖다가 항상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 나온 거 갖다가 한 번 더 내가 맞는지를 체크해보고 이런 것도 요즘 중요하구나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IT가 계속 발전하면서 IT에 사실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로봇? IT를 갖다가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일 텐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직업들이 굉장히 많을까요? 그쵸. 개발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개발자들의 총무이 엄청나요. 물론 이 개발자들이 여기 H소프트나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만든 크래프톤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조금 배운 사람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이 정도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간 여러분들이 한 몇 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갔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네카쿠베라고 혹시 아세요? 네카쿠베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 아까 준비하신 거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손 들고 이렇게 틀려도 돼요. 왜냐면 대답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선택지기 네이버, 카카오 여기까지 맞았어요. 라인, 쿠팡. 오케이. 이따가 끝나고 이제 저한테 잠깐 와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네카쿠베가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네카쿠베 말고도 요즘 더 늘어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여기에요. 당근 토스. 그래서 네카쿠베 강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까 봤던 이 IT 업계 개발직을 갖다가 엄청나게 뽑았던 회사예요. 최근에. 요즘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뽑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개발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는 계속 발전하는데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보니까 조금 올린 거예요. 사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요. 임원이 됐던 그 다음에 개발자, 그 다음에 제품 관리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연봉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상승한 게 요즘 이런 직업들이 IT 기술이 계속 세상을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따져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연봉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IT 기술 개발 때문에 청년 창업도 엄청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둬야 되는 사실. 언제부터 그러면 창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IT 개발이야. 그때가 바로 아까 여러분이 잠깐 지나가듯이 봤는데 바로 윤대중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벤처를 갖다가 엄청 투자 많이 해가지고요. 이때 갑자기 확 늘었어요. 회사들. 그래서 이때 회사 엄청 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산업도 이때 엄청나게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IT 기술이 늘어나면서 같이 여기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회사가 있을까라는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잘 나갔던 게임 회사가 갑자기 지금까지 잘 나갔던 회사가 이때 나왔거든요. 한번 하나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메이플 스토리 회사. 넥슨. 넥슨은 맞아요. 넥슨도 좀 있고요. 또 엠마블. 또 게임 회사 다 나오겠네 이제. 뭐가 있을까요? 요거 혹시 이거 아세요? LHN하고 NC소프트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확 성장했던 회사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왜냐하면 그때 앞으로 IT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엄청 투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때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 그때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들 키워준 이제 그때 당시 성장했던 회사들이 다 그때 같이 애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디지털 기반의 핵심 산업들이 요즘 성장하다 보니까 고국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거 엄청 성장했잖아요. 5월부터 11월까지 이거 했거든요. 뭘까요? 정답은? 한광지 녹동항에 새로운 볼거리, 그것도 야간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적게는 500대, 최대 1000대 가까운 드론이 녹동 밤하늘에 누리호 발사 장면을 재현하는가 하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나 한과의 보름달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23차례 공연으로 엄청나게 여기 많이 와가지고요. 이거 보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만큼 왔습니까? 그랬더니 엄청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엄청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드론 체험하러 갔는데 그 드론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디지털하고 관련된 것들 이런 디지털 대강국이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우리가 아까 봤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요즘 이런 것들이 꼭 피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 나이 또래의 20년 전에 과연 그때 학생들은 어떤 걸 나는 미래에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꿈꿨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 자료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1위가 선생님이에요. 2위가 의사, 경찰, 공무원, 요리사. 근데 요즘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뭐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 선생님도 있어요. 맞아요. 또요? 아직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쵸? 네. 근데 이번에 초등학생은 1위가 바뀌었어요. 어떤 걸까요? 아이돌? 아이돌 아니에요. 유튜버? 유튜버도 있는데 대신 순위가 내려갔어요. 개발자? 1위는 정답은 바로 운동선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튜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중에서 갑자기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중학생 중에서 이거 하고 싶다고 확 떴어요. 힌트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살면서 이게 잘 됐거든요. 정답은 화장품인데요. 힌트는 그래서 뭐가 확 떴을까요? 화장품을 소개해주는 뷰티 디자이너.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갑자기 크리에이터 하고 싶다는 학생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갑자기 뷰티 디자이너 하게 돼요. 고등학생들은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아니면 생명자연과학자나 심지어는 건축가 디자이너까지. 과거에는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말렸어요. 특히 뷰티 디자이너 같은 경우. 왜 말렸을까요? 그쵸.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근데 요즘 화장품 갖다가 우리나라가 먹고 사니까 뷰티 디자이너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재밌는 게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아까 봤던 그런 IT 기술 기반으로 한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사람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7년 전으로 제가 여러분들 모셔다 드릴게요. 7년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거야. 할인메뉴 카드 있으세요? 마일리지 카드 있으세요? 통신세 카드 있으세요?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전화 카드 있으세요? 마카드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존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7년 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는 건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걸 빼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얘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경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가 있는데 왜 게으른 경제를 얘기합니까? 일단 저랑 같이 중국으로 가보시죠.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의 한 음식점인데요. 가지는 안 먹고 껍질만 계속 갑니다. 이분이 한 번도 안 드시고 가지 껍질만 계속 가세요. 그래서 여기 식당 종업원인가 하고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누굽니까? 왜냐면 종업원이 아닌데 이런 모자 쓰기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아까 우리 학생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남성분이 이분을 1시간 동안 고용을 해요. 그러면 누군데요? 가지 껍질만 전문적으로 따시는 분이에요. 이게 직업이에요. 와, 중국 진짜 희한하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딱 보니 세상에 우리나라는요, 아이를 픽업해주면 10,000원, 그 다음에 화분물 주면 10,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막 갑자기 자기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빅워커라고 하는데, 빅워커가 뭔데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하는 사람. 과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배달 아저씨가 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아저씨가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왜? 바뀌었으니까.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엔잡러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 저 일 여러 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가보면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기 저희 프리다이빙 하러 왔어요. 네, 프리다이빙 제가 직장인이기도 하고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 명함인데 이거는 프리다이빙 원어원이고 이거는 제 회계법인 명함이에요. 수장러 해가지고요, 월급이 두 군데에서 들어와요.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회계법인 다니면서 여기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나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그래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이 두 군데에서 회사를 두 군데에 다니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병원 가봐도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의 한 병원. 여기에서도 크리에이터들의 촬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세 사람 모두 의사인 것 같죠? 이분들이 다 의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전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팀을 만들었는데 융합해가지고 그 이름은 닥터 프렌즈라고요. 이들은 주로 각자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학 지식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신들만의 재능을 활용해 부캐를 만든 겁니다. 이 수술복을 어떻게 입는지 일단 이렇게 잘 끼네. 절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좀 어깨를 딱 맞추고 이렇게 그래야 돼. 간식도 원래 좀 너무 힘든데? 구독자 수는 의학 전문 채널 중 1위 64만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은요 구독자가 110만 명이에요. 100만 유튜버. 이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면 우리 보고 뭐 유튜브 하라는 건가요? 아,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사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신데 본업은요, 부업으로 유튜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글 쓰는 거래요. 원래 꿈은 글 쓰는 거고 싶어. 그랬더니 퇴근하고 나면 갑자기 웹소설 작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직업이 무려 3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메인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도하다가 메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이제는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웹소설 작가요, 글 잘 쓰면 100개 국가에서 10개 언어로 번역돼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일하는가 지계 시대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 업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예요. 그럼 업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꼭 그 직업 위에서 뭔가 할 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저랑 같이 이 대학교로 가볼 거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에 가보면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동아리 한번 맞춰보세요. 준비되시죠? 네, 갑니다. 한 대학교 캠퍼스. 안녕하세요. 저희 비슷한 소리를 따끈한 치킨이 배달됐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동아리일까요? 이것만 보고 맞추라고 하면 너무 힘들죠? 어디 손든 친구? 배달 동아리. 배달 동아리. 네. 또? 먹방 동아리. 네. 힌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손든 친구들도 또 더 들어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신입공원을 뽑는 장소예요. 자, 무슨 동아리? 맘 맞추는 동아리. 또요? 네. 네? 어떤 거요? 틀려도 돼요? 네. 그런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접근하셨는데, 딱 이걸 먹고, 어디 치킨 브랜드라고 맞추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딱 먹었는데, 와, 맛있다. 그러면 떨어져요. 정답은 치킨 동아리. 오늘은 4대째 내려오는 치킨 동아리. 피닉스의 새로운 멤버를 뽑는 날입니다. 치킨을 맛보는 실기시험은 기본이고, 필기시험 문제지까지 등장했는데요. 대기업 입사 못지않은 까다로운 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럴 수 있는데 2번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가지씩인의 창립자 이름을 채우시기다. OX. 잘 모르겠죠? 아니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맞추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요즘 잘 맞추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3문제 이상 맞추시면 여기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죠, 뭐. 재미로. 어떤 문제도 있냐? 국어 문제도 있고, 영어 문제도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치킨 동아리 피닉스의 입회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평소 치킨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무난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치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 법한 난이도 높은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온도 아세요? 70도? 120도?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봤어요. 영어 스펠링을 고르시오. 페리카의 영어 스펠링으로 옳은 곳을 고르시오. 몇 번일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그러는데 와 이거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맞추는 게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과거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미가 생기는 게 뭐냐? 이거를 잘 맞추잖아요? 그러면 치킨하고 소믈리에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치믈리에라고 해요. 치믈리에가 요즘 직업 이름이에요. 치킨 덕후들 사이에서 최고의 경지라 불리는 치믈리에 시험에 준하 씨와 동아리 멤버 3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를 읽고 진전의 소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치킨과 소믈리에의 합성어인 치믈리에.
한 배달업체가 지난 7월에 주관한 치킨 능력자 시험인데요. 필기와 실기 총 42문제에서 각각 5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 때 봤던 그 시험지고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기 OMR 카드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50점 이상 맞추면 정말로 자격증이 나오나요? 물어보면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바로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자격증이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콤하고 달콤해. BHC 맛좋기. 그래서 아마 광고 보시다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킨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아니면 경쟁이 덜 치열한 시장이에요? 무조건 치열하죠. 왜요? 치킨집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치킨집이 많을 때 특징이 뭐냐? 자꾸 치킨집들이 살아남으려고 뭐 할까요? 신메뉴,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메뉴를 갖다 만들면 이분들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모셔와가지고요. 이들의 능력은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제품 시식회에 조나 씨를 비롯한 치멜리애들이 초청했는데요. 신메뉴 이제 테스트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요. 열심히 감상평 남기고요. 그 다음에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내가 좋은 거 듣고 왔는데 오늘부터 치킨만 사주세요. 왜 그러면 저 치킨 대신 뭔지 브랜드는 얘기하지 말라고 맞추면서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뭐냐? 치킨을 단순히 좋아한다는 게 역량이 되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봤을까 모르겠어요.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쌀과 잡곡을 추천해주는 라이스 플래너를 아시나요? 라이스 플래너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네, 처음 듣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이분들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듣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학을 하다가 통계가 진짜 재밌대요. 그래서 이 수학의 통계가 너무 재밌어서 나 이거 직업해야 되겠다. 어떤 걸 통계낼까 고민하다가 전국에 있는 수산물의 가격은 왜 다 다르냐. 내가 통계내보자. 전국 수산물 시장의 가격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엄선해 소개해주는 수산물 큐레이터입니다. 수산물 큐레이터라고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들으실 텐데 이분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은 맛집이 좋다 해서 맛집하고 음식 문화를 소개해주는 가이드, 푸드 셰르프라고 만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직업 찾아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볼까요? 자, 왼쪽.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직업 뭐예요? 무인도 섬세화 개발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텐데 이게 요즘 새롭게 이분들이 만든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모험 상담가? 모험 상담가도 말 그대로 모험하는 거 상담해주는 거 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었던 걸 갖다가 갑자기 이런 게 나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들 챗GPT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챗GPT는 여기다가 어떤 거를 쓰는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잘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직업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만 잘해도 직업이 되는 거야. 반면 인공지능을 키우는 프롬프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석과와 함께 떠오르는 직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여행 스케줄표 짜줘 그랬더니 얘가 잘 짜줬어요. 그런데 잘 질문하는 사람하고 질문을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2일차 해보니까 12시에 근처 카페에서 점심 먹으라는데 근처 카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질문할 때 2일차에 괜찮은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곳도 같이 스케줄이랑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그거 찾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닮은 직업이 무엇인가가 요즘 핵심이거든요. 내가 직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괜찮구나. 그래서 전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냐? 기술, 경험, 심지어 취미조차 지식이 되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은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고 기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취미도 이제는 지식이라서 취미도 이제 나중에 직업이 돼요. 아까 시뮬레이션.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매년 이거 하는 게 있거든요. 신직업, 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상금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여기 다 백지예요. 근데 이 백지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직업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내면 괜찮으면 여기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대상을 받나요? 일단 1등이 청소년부의 마인드 컨트롤 장비 안전관리입니다. 장비 사용할 때 그냥 막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죽음 살인다. 그 다음 스카이웨이 전문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더 재밌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좀 볼까요? 독거노인 버추얼 채팅원. 요즘 버튜버들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건 드림 레코더라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사실 앞으로 미래에 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직업명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면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이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재능과 능력은 정해져 있다. 나는 바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일수록 욕구가 남들한테 똑똑해 보이고 싶대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데 남들한테 똑똑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을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깎아내려야만 나하고 똑같아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이 배우고 싶다로 마음이 바뀌면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높은 성취를 갖다 이끈다라는 게 성장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만든 게 있어요. 뭐 만들었을까요? 계속 배우고 싶다라고 하려면 이걸 잘해야 돼요. 도전과 뭘까요? 도전과 실패. 그래서 요즘 카이스트에서 만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좀 확 넘어갈게요. 바로 정답은 이거예요. 실패 연구소. 실패 연구소에서는 뭐 실패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어떤 게 실패했는지 가르쳐주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를 짜장면 말고 짬뽕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실패라고.
제가 느낀 거는 실패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아직 젊고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면서 잘 한 거예요. 항상 인정받고 이제 조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럴 때 뭔가 작은 실패라고 하면 그게 되게 충격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한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실패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실패들을 갖다 카이스트 들어온 사람들은 다 너무 잘했던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실패해도 흔들리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양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항상 대체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도 요즘 다 대체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이런 직업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사라질 직업들도 분명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요즘 보면 로봇들 중에서 이런 로봇들이 들어와요.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전문 식당. 떡볶이 주문이 들어오자 곧바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떡과 채소, 고추장 소스 등 준비된 재료를 둥근 냄비에 옮겨 담고 가습을 위해서 냄비를 돌리며 볶아내길 7분.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덮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미리 세팅해둔 정량에 맞게 각종 채소와 밥, 고기가 그릇에 담깁니다. 10평 주방의 로봇 4대가 4종류의 메뉴를 1시간 동안 최대 310인분 조리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너무 행복하죠. 이것을 왜 행복할까요? 돈은 안 주니까 돈 줘야 돼. 처음. 바로 정답은 쉬는 시간인데요. 그냥 주문 들어오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보통 점심에 가면 쉬는 시간에 가면 주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얘 돌리면 돼요. 그래서 고기 구워주는 곳들도 가보면 이런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1시간에 최대 110인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구워줘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비싸요. 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볼 서빙 로봇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 봤어요? 그거는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만 원에서. 와,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 인건비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와, 사람보다 얘가 더 싼 거예요. 이번에 중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이제 보실 거거든요. 아니 어떤 건데요? 그러면 급식실 갔더니 갑자기 로봇팔이 튀김용 감자가 담긴 채반을 들어 튀김기로 가져갑니다. 손목을 돌리듯이 타지 않고 골고루 튀겨질 수 있게 움직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로봇 조리사를 도입한 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실. 그래서 이 급식실 가보면 이 로봇들이 막 조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응이 좋고 괜찮으면 더 늘리겠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가서도 이런 것들 보는 게 이제는 일상에서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 이거 생기면 대체될 거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푸드테크 시장이 푸드, 음식하고 테크, 기술 이거 합쳐가지고 푸드테크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 400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발전된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개발자들이 요즘 못 뽑는 것처럼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마찬가지로 푸드테크 시장 이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없어진다는 보다는 내가 새롭게 생기는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사실 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체험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체험 괜찮으셨어요? 네, 이것저것 많이 가보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대답 잘해준 두 친구한테 잘 수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